안녕하세요. 전사일 기자입니다. 지금이 아침 7시, 그러니까 대통령배 8강전을 위해서 경기장으로 출발하기 정확하게 2시간 전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경기들이 많았죠. 이 8강전 3경기가 있었는데 3위 라운드, 그러니까 1라운드급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손을 모을 수도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을 하나로 정리해서 짧게 독자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경기가 워낙 늦게 끝났기 때문에 어제 밤에 집에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런 어떤 이슈들을 정리를 해서 아침에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기사보다는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따라서 원래도 제대로 된 편집을 하고 독자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즉석에서 전달을 해드리게 되면 더더욱 편집을 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막도 제대로 넣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영상만 찍어서 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시도조차도 하나의 전상일 TV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조악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이제 경남고와 덕수고 경기, 그 다음에 대전고와 유신고 경기, 그 다음에 라온고와 서울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1라운드급 후보들이 총출동을 했던 그런 경기였었죠. 자, 그에 관한 이슈들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준석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정민철 단장님께서 목동 야구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심준석 선수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어제 경기 심준석 선수는 트랙맨 기준으로 154.5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자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경기를 보실 때 굉장히 가볍게 던진다라는 그런 현장 평가가 많았습니다. 70%의 힘으로 툭툭 손목으로 가볍게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도 잘 나왔고 초반에는 제구력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난 중앙고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어제 경기 이제 볼넷 2개 사고 하나를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갔는데요. 덕수고 정현진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준석 선수가 오른쪽 엄지발가락 피로골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아프다.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심준석 선수에게 의사를 물어봤다고 해요. 그만 던질래? 아니면 내려갈래? 그러니까 심준석 선수가 한 타자만 더 상대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한 타자를 더 상대를 해서 볼넷을 허용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김서현 선수는 어제 경기 이 라운고 전에서 155km를 트랙맨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에 비해서 제구가 훨씬 많이 안정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서현 선수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김서현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무슨 보헤미안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던질 때마다 투구 폼이 다르고 그 경기 중간에도 변화구를 던질 때, 직구를 던질 때, 사이드암으로 던질 때 투구 폼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느낌입니다. 마운드 위에서 흥분하지도 않고 기복도 상당히 적어졌고 이 여러 가지로 몸의 순발력도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는 심준석 선수가 가든 가지 않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제가 송영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송영지 선수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송영지 선수와 인터뷰할 기회도 없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1라운드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송영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 유신고전에서 송영지 선수가 유신고를 잡았습니다. 올해 대전고등학교는 북일고를 2번이나 잡았습니다. 5년 만에 북일고를 잡았는데 무려 2번을 잡았어요. 2번 모두 송영진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청룡기 우승팀 유신고등학교를 잡았습니다. 강팀 킬러죠.
어제 많은 관계자분들이 송영진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송영진 선수가 높은 평가를 1라운드급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공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송영진 선수는 147km에 달하는 패스트볼을 던지는데 거기에 144, 5km 정도에 달하는 커터를 던집니다. 공이 쭉 똑바로 가다가 떨어지다가 굉장히 지저분한 어떤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118km의 커브, 126km에서 130km 사이의 슬라이더까지 손재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데다가 제구가 좋아서 타자들이 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공이 똑바로 가는 것이 없이 막 휘어지고 떨어지고 빠르게 가다가 약간씩 떨어지고 투심성으로 커터가 빠르게 가다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에 좌우로 로케이션을 한 선수이다 보니까 강팀들도 쉽사리 송영진 선수를 공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완 투수, 청소년 대표팀에 뽑힌 우완 투수 6인의 기준에서 보면 송영진 선수가 가장 컨디션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기장을 찾은 많은 관계자분들이 현재까지만 보면 우완 투수 중에서는 송영진 선수가 당장 경기에 쓰기에는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대표팀에서 중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LG 트윈스 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NC 다이너스도 이 송영진 선수에 관심을 갖고 있고 LG 트윈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이 송영진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송영진 선수의 구종과 구속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다만 이제 송영진 선수 같은 경우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인데 이제 투구 폼에 관한 의견입니다. 부드럽다 그런 느낌은 없죠. 약간 이제 이주 키킹 비슷한 큰 키킹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팔이 나올 때 부드럽게 이렇게 돈다기보다는 손목이 많이 꺾여서 이런 식으로 팔이 이렇게 좀 많이 꺾여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편이거든요. 현장에서는 이거를 찝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목이 많이 꺾여서 어깨가 찝혀서 나오게 되면 향후에 어깨가 좀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투수의 투구폼이라는 것은 각 개인적인 부분이고 꼭 부상이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또 자신이 가장 편한 투구폼이라고 하면 그 투구폼이 가장 좋은 투구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은 라온고등학교 박명근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근 선수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근 선수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투수들이 미쳤어요. 이로운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김정우 선수는 무실점입니다. 스피드도 145, 146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스피드에 피지컬이 좋고 운동 능력이 좋고 제구력마저 우수하다 보니까 김정우 선수가 사이드암스로 탑 1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상당히 많은 관계자분들이 사이드암 탑 1은 김정훈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근 선수가 자신의 투구로 이를 부정을 했습니다. 어제 라온고등학교 강봉수 감독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박명근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김서현이 나오면 그 즉시 박명근을 투입해서 맞불을 붙이겠다고 저에게 대기실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선수가 나오자마자 바로 박명근을 이어붙여서 정면 승부를 시켰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6이닝 9K 무사사고 무실점 서울고등학교를 라온고등학교가 잡아냈습니다. 최고 구속은 147k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147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명근 선수 같은 경우는 박명근 선수의 최고 장점은 로테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단, 어떤 관계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프로야구는 매번 같은 상대와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경기를 던지다 보면 전부 다 분석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것은 필요가 없고 계속 같은 상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커맨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제구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커맨드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명근 선수는 고교야구에서 정말 몇 안 되게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극소수로 커맨드가 되는 선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코스에 공을 집어넣을 수 있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언제나 자기의 공을 던질 수 있고, 기복 없이 공을 던질 수 있는 정말 극소수의, 제가 볼 때는 탑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경기에서도 떨지 않고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년에 바로 쓴다고 한다면 1년차 때부터도 중간계투 요원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명근 선수의 미친 투구로 인해서 1라운드의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박명근 선수 같은 경우는 1라운드 하위권 구단들이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두산 베어스라든가 삼성 라이온스라든가 그 다음에 연고 구단인 KT 위즈 등에서 유독 좀 유심히 볼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워낙 마인드가 훌륭해요. 워낙 마인드가 훌륭한 데다가 매일 경기에 나서도 자기는 상관없다. 그 다음에 팀을 이기게 하겠다는 투지가 좋은 데다가 인성도 훌륭한 선수라서 이 선수를 데려가는 이 구단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데려가는 어떤 구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1라운드 유력 후보이자 가시권에 들어가는 선수이고 사이드암 탑2의 경쟁은 지금부터 격화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김정은 선수와 박명근 선수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 라이온스 팬분들 어떠신가요? 우기민 선수의 대체자로서 한번 데려가 볼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두산 베어스 팬분들 어떠십니까? 박지국 선수의 느낌이 나는 박명근 선수 충분히 두산에서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넓은 잠실구장을 쓰는 두산 베어스라면 더더욱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T 위즈 연고 구단의 선수입니다. 최근에 유신고등학교에서 좋은 어떤 우한 투수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우한 트로이카를 형성했지만 사이드암은 좋은 선수를 많이 수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로컬 보이자 인성도 훌륭하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KT 위즈의 팜에서 성장해온 박명근 선수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배 8강전 4강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봉황대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봉황대기에 돌입을 하게 되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윤곽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는 지명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봉황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선수들보다는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 선수들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우리 고교야구 우리 선수들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현장에서 최대한 빠른 소식으로 팬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